정치권에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영수회담을 두고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비선 논란 의혹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부인에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비선, 비공식 특사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어요. 심평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예. 이거 보도 다 보셨죠? 한국일보하고 동아일보와의 연속된 보도들. 자, 이 함성득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의 영수회담 물밑 이명백 교수의 이 영수회담 물밑 조율 보도 이 보도에 대해서 세상이 어수선하니 별일을 다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그 당 대표의 그 측근 중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분이 어제 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일은 없었다. 그 비선을 통해서 이런 그 물밑 공작이 물밑 조율이 없었다. 그래 확실하게 그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입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뭐 그 정도로 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여기 이 SBS 와서 있는 동안에 또 그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은 사실은 한 10% 정도 되는데 90%는 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함성득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했을 때 했던 얘기들이 10%만 팩트고 90%는 거짓이다. 그 뭐 거짓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든 그분의 그 표현에 하면 뻥이다. 절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적어도 그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은 나라의 지도자인데 대통령을 이렇게 비하를 시키면서 그 두 사람의 그 기사가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어떤 우리가 정치의 장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자체를 우리가 갖지 않아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희화화된 장면을 제시를 하면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평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셨다는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그분이 예전에 심평 변호사님이 아마 그 말씀하셨잖아요. 영수회담을 위해서 심평 변호사 내가 가교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한 사람이 저는 가교 역할을 한 적 없습니다.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가교 역할을 했느냐고 물어서 저는 가교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심평 변호사에게 이거 영수회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얘기 좀 전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까? 그분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현역 의원인지 아닌지는 밝혀주실 수 없고요. 현역 의원이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체 신상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하셨죠. 공식 라인 내외에 비서이나 이 특사를 사용한 적 없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함성득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백 전 공관위원장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두 사람이 그러면은 같이 손잡고 한국일보에 찾아가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워낙 워딩들이 구체적이고 한국일보에 나온 거 보면 그리고 어제 아침 동아일보 보면 그 두 사람이 접촉한 내용들이 날짜별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다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던데. 저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만은 어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10%는 맞는데 90%는 뻥이다는 거죠. 그 얘기는 혹시 그러면 이명백 함성득 이명백 라인이 가동된 거는 맞는데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거짓 이런 얘기입니까? 라인의 가동이라 할 만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거짓이라고 하면 함성득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는 뭐를 얻으려고 한국일보까지 찾아가지고 거짓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두 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이죠.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이거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으로 하겠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장 문제됐던 게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 상대는 예. 등용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 아니 그 나가서 말이죠. 예. 총리도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하는 그렇죠. 사람 하지 않겠다. 김 변호사님이 또한 저 헌법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헌법은 상당히 내각 책임제가 많이 가미가 돼 있죠. 예. 헌법상으로 보면은 헌법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헌법상으로 보면은 국무총리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 이재명 당대표에게 추천을 받겠다. 이런 그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말까지 기사에 나온다든지 참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더욱이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 위기 모면용으로 그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트로이의 목마냐, 탈당해라, 개딸이냐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결국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두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원들의 그 요구가 맞다고 보세요? 당원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 두 부분은 분명히 그는 허위입니다. 허위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분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측근이 아니라고 그랬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만약 10%가 맞다면 그거는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10%가 맞고 90%는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됐던 비서실장이나 총리에 관한 거는 거짓이라는 건데 그럼 10%가 맞는 건 뭐냐는 거죠. 그 두 분이 한국일보에 찾아간 것은 맞는 거고. 아니 영수회담 물밑조율과 관련해서요. 그 기사 나왔던 것 중에서 맞는 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하신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역할이 거의 없다는 건 조금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9일 날 저녁에 이재명 대표하고 함성득 교수하고 임혁백 교수 세 사람이 만난 거는 지금 맞는 걸로 나오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글쎄 그런 일을 논의하게 한 그런 자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몇 가지 그런 거는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과 같은 그런 말들이 활발하게 오고 가고 한 것은 더구나 그런 말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소양이나 또 식견이나 그런 비춰봐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정말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제죠. 대통령이 그 얘기 했다고 하면. 변호사님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가 나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함성득 교수에게. 함성득 교수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정치를 향한 진정성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큰 정치가 아니고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말씀했다고 버젓이 외부에다 공표를 하시는 겁니까? 함성득 교수가 지원했다는 건데 심평 교수님 변호사님 말씀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런 말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으셨다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그분은 이제 영수회담 의사를 좀 전달해 달라 이 얘기를 예전에 하셨다는 건데 그분은 근데 왜 심평 변호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 옛날에 곽비랑 사이였다는 거 혹시 아시죠?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잘 알고 그분도 잘 알고 또 민주당 쪽에 지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그만큼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보기에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고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저는 절대 멘토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래도 저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 과거에 그 활발하게 해오던 그 접촉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그 비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시고 대통령실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글쎄 그까지 내가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 영수회담을 먼저 원한 건 이재명 대표 측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자 이제까지의 보도를 나온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을 해야 되겠다 소통 차원에서 이 생각을 하고 19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설명도. 그런데 심평 변호사 얘기 들으면은 반대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통령님 저 한번 만나주죠 이랬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 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표 측의 측근 중에 측근이 심평 변호사님 전화해서 영수회담 의사가 있으니까 대통령실 전달 좀 해줘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팩트는 그럴 겁니다. 그 윤 대통령께서도 그 총선 참패 후에 이 정국을 그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대단히 긴요하다, 어쩌면 필수적이다는 것을 느꼈을 테고, 제가 마침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의 뜻을 전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쪽에 넣으니까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이재명 대표 의사를 전달한 게 대통령에 전화하기 전이라는 거죠? 물론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이 먼저 움직인 게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평가는 청취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가서 그런 게 다 밝혀지겠죠. 그때 가서는 제가 누구가 어떻게 관련되고 하는 걸 제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영수회담을 물꼬를 튼 건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분하고 심평 변호사님이라는 건데 지금 물꼬 터는 뭘 물꼬 터요? 그럼 그 역할이 비선 아니에요? 그냥 말을 전달만 했을 뿐이죠. 그러면은 변호사님의 역할하고 함성득 교수의 역할이 뭐가 다른 건가요? 많이 다르죠. 지금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어디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건 그렇죠. 다만 그렇게 제가 전달하고 나서 민주당 측에 이 강경파 강경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물론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잘 몰랐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실무회담을 2번이나 무산을 시키고 이 영수회담 자체를 깔아앉히려고 이 대통령 항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 영수회담을 못하는 식으로 막았었죠. 그럴 적에 제가 부득이하게 처음에 영수회담 제안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 측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가 전달했지만은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것을 영수회담 바로 하도록 하자 조건 없이 그렇게 수락을 하셨죠. 그거로 저는 역할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 이상 나가서 제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아니면 변호사님 어제 저희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철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 간의 이 원내대표 관련된 설전 보셨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두 사람 다 사실은 두 의원 다 친윤 의원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두 분 의원을 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그 점에 한해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철규 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의원 측에서 좀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철규 의원이요? 예. 어떤 점에서요? 여하튼 방송에 나와서 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통제 능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건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좀 사실관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혹시 배현진 의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이철규 의원이 거기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현진 의원 맞아요.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엔 당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배현진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알력이 있다. 그런 게 좀 유포가 안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이건 배현진 의원이 아닙니다라고
그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애매하게 답변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더구나 그 시국이 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누구보다도 더 인내하고 더 이 자신을 낮춰야 할 분이 그렇게 못했다는 점에서 그건 이철규 의원의 잘못이죠. 그럼 배훈진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건데 저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지 길게 글을 쓰고 저 이철규 의원과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아는 배현진 의원은 상당히 섬세한 분이죠. 예. 그런 억하 심정이 되어 가지고 좀 이걸 다 밝혀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예. 배현진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그건 왜 그런 거죠? 공개한 점에 대해서요? 과거 일을? 여하튼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면은 정치는 자신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할 자세죠.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치러야 되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저랑 인터뷰할 때 6말 7초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 연기가 될 거 좀 미뤄질 거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어제 윤지혁 원내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절대 안 된다. 6말 7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8월 개최 거론에 떠오르는 한동훈 등판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왜냐면 심평 변호사님이 아마 그 말씀하셔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측근 의원에게 자 전당대회 좀 늦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전에 들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저는 한 위원장이 어느 국회의원한테 그 말을 제안을 부탁을 했는가도 들었고 또 이 시점을 9월 달로 하면은 한번 당권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은 절대 아니다. 비슷한 말도 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글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 건너가고 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제가 그 말을 들은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한 전 위원장이 부탁을 했다는 그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신 거죠? 한 달에 건너서 들으신 겁니다. 그렇죠. 혹시 그 의원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당대가 연기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거로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대권을 향한 많은 조직을 만들어 놨죠.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그러나 반면에 조직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데 그러나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정치적 자산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잊혀질 수가 있는 것을 염려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나 그렇게 도전을 해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전국 조직이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도 과거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조직이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한동훈 위원장 측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등판해야 된다 만다라는 얘기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불출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총선의 사령탑이었으니까 출마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읽히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어떻든 총선 참패의 책임을 비대위원장이 지지 않았어야 됩니까? 또 지금 백서가 마련 중에 있죠. 그 백서에서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이 드러나고 하면은 그 책임을 지고 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떳떳한 자세죠. 그 정치인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 정치는 생명이 길지를 못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